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컴퓨터 일반 가틀집 강자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는 121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사이클 동안에 컴퓨터는 무엇을 하는가 라고 그랬습니다. CPU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상태가 뭐가 있죠? 바로 이제 메이저 스테이트다 라고 있습니다. 이 메이저 스테이트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명령어를 가져와서 해독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실행하는 단계. 가져왔는데 오퍼랜드가 필요해서 간접. 그 다음에 인터럽트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인터럽트가 끝나면 인출로 간다라는 거죠. 여기서 간접에서는 무엇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간접은 오퍼랜드의 주소를 읽어오는 것을 우리는 간접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122번입니다. 다음에 마이크로 오퍼레이션과 관련 있는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는 뭐 할까? 지금 보면은요. 네. 자, MBR에 있는 주소를 MAR에 넣고 네, 메모리에 그 MAR을 가리키는 곳에 갔더니 내용이 있더라. 그거를 이제 MBR로 가져오는 거고 그 내용을 AC와 더하기를 하고 있죠, 지금. AC는 누산기죠. 누산기에 있는 값과 새로 가져온 MBR의 값을 더해가지고 AC에다가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 하는 거죠? 더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하기를 나타내는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23번입니다. 마이크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마이크로 프로그램은 어디에 저장이 되는 거냐면 거의 변화가 없는 곳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롬에 저장을 합니다. 램에 저장을 해버리면 전원을 끄면 내용이 모두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롬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각종 제어 신호를 발생을 시켜주고 마이크로 명령어로 형성이 되어 있고 CPU 내에 제어 장치를 설계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124번입니다. 자, 입출력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입출력의 내용을 디스크 등에 모아두었다가 입출력의 내용을 디스크에 모아두었다가 처리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만약에 출력이다. 그러면 이제 출력될 파일 뭐 10,000개를 여기 조그만 곳에다가 마련을 해서 여기서 이제 파일을 넘겨주는 이런 방식이죠. 모아두었다가 처리하는 방식. 이 스프리다라는 것은 누가 관리를 하냐면 운영체제가 관리를 하는 거고 운영체제는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어 있죠.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에 모아두었다가 처리하는 방식. 이게 바로 뭐다? 바로 스프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25번입니다. DMA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DMA다라는 것은 Direct Memory Access다라고 해서 CPU 간섭 없이 메모리에 직접 입출력 장치가 데이터를 넣는 것을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얘는 뭐죠? CPU에 개입 없이 입출력 장치가 메모리에 직접 액세스를 하는 이런 과정이니까 CPU의 부하를 증가시키나요? 부하를 감소시키나요? 자, 부하를 증가시킨다. CPU가 일을 많이 하나요? 네, 아니죠. 네, CPU의 부하를 더 감소시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25번입니다. 인터럽트 발생 원인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터럽트는 이제 예기치 않은 돌발 상황이 되는데 정상적인 것은 인터럽트가 아니죠. 자, 정전이 발생된다. 허용되지 않은 곳에서 접근을 시도한다. 네, 오퍼레이터에 대한 조작, 오퍼레이터가 뭐 타이머를 조작한다든지 할 수 있죠. 부 프로그램에 대한 호출은 어때요? 정상적인 거죠. 이건 인터럽트가 아니죠. 순서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7번입니다. 우선순위 인터럽트 가운데 소프트웨어적인 처리 기법은 그랬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인 처리 기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소프트웨어적인 처리 기법과 하드웨어적인 처리 기법
하드웨어는 또 직렬로 처리하는 방법, 병렬로 처리하는 방법 이렇게 나누게 되죠.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우리는 용어상으로 폴링이다라고 하고 직렬로 처리하는 것을 뭐라 그러죠? 데이지 체인 방식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처리 기법 이 자체를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2번에 있는 이제 폴링 방식이다라는 거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주기억장치는 하드웨어 특성상 주기억장치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 능력에 한계가 있다. 정보 전달 능력에 이 한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단답형 문제가 되는데요. 메모리로부터 1초 동안 전송되는 최대한의 정보량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용어상으로 밴드 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대역 폭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네, 바로 3번에 있는 주기억장치 밴드폭, 대역폭이 되겠습니다. 129번입니다. 기억장치의 총 용량이 4096워드다. 4096은 2의 12승이 되겠죠. 워드의 길이가 16비트일 때 프로그램 카운트, 주소 레지스터, 그 다음에 데이터 레지스터에 대한 크기는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장치의 총 용량이 2의 12승 워드가 되는 거고 워드라는 건 뭐죠? 이거 하나에 한 줄 한 줄을 우리는 워드라고 하는 거죠. 워드가 2의 12승계가 있다. 즉 여기가 2의 12승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2의 12승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 주소가 12비트가 있어야지 얘네들 2의 12승계를 가리킬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주소를 나타내는 거 MAR PC에 대한 내용이고 이것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은 뭐죠? 데이터에 대한 내용, 그죠? 데이터 레지스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MAR이다, PC다 라는 것은 12가 되는 거고 데이터 레지스터, 얘는 지금 16비트다 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16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겠군요. 자, 다음 문제가 되겠습니다. 랜덤 처리가 되지 않은 기억장치는 그랬죠. 우리가 보조기억장치 중에서 특별한 걸 뭘 기억해 주면 돼요? 자기 테이프를 기억을 해주면 되죠. 자기 테이프다라는 것은 무슨 처리만 하는 거요? 순차 처리만 하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31번입니다. 메모리 인터리빙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메모리 인터리빙이다 라는 것은 이제 메모리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시간차를 둬가지고 이렇게 빠르게 접근하기 위한 것이고 이 시간차가 너무 빠르니까 우리 인간은 이제 좀 못 느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은 캐시 기억장치, 고속 DMA 전송 등에서 네, 많이 사용될 수가 있고 기억장치 접근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냥 메모리 한 군데만 가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속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모드를 번갈아 가면서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죠. 고속의 블럭 단위 전송이 가능합니다. 자, 132번입니다. 주기억장치의 속도가 CPU 속도에 비해서 현저히 늦어요. 그래서 명령어의 수행 속도를 CPU 속도와 유사하도록 할 때 우리 뭘 사용하죠? 바로 캐시를 사용하게 됩니다. 133번입니다. 풀린의 분류법 중 여러 개의 처리기. 자, 여러 개의 처리기다 라고 그랬습니다. 네, 수행되는 인스트럭션들은 각기 다르나 전체적으로 하나의 데이터 스트림을 가지는 형태가 무엇이냐라고 그랬죠. 그래서 플린이라는 사람이 SISD, SIMD, 네, MISD, MIMD 이렇게 구분을 했죠. 싱글에서 S는 싱글, 한 개다라는 뜻이고 I는 인스트럭션, 명령어, 그다음에 D는 이제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처리기에 수행되는 인스트럭션이 명령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선 MI가 되는 거죠. 하나의 데이터, 싱글 데이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MISD다라는 거죠. 네, 3번이 되겠군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2항 연산자 연산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2항이다. 항이 2개다. 자, 우리가 A 더하기 B를 하세요. 항이 2개인 거죠. 이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and, 오와 베타 조고와는 항상 뭐와 뭐를 해라 라고 있는데 not은 뭐죠? not A, A의 반대 이렇게 하나만 쓰는 거죠. 네, 그래서 해당되지 않은 것은 not이겠군요. 4번입니다. 135번입니다. 컴퓨터의 입출력 제어 방식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입출력에 대한 제어 방식은요. 먼저 프로그램드 프로그램드 입출력인데 이거는 CPU가 직접 관여하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1번 CPU에 의한 방식이 맞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럽트. 자, 인터럽트에 관련된 이제 입출력이 있는데 데이터를 전송할 준비가 되면은 컴퓨터에게 이제 알려가지고 입출력이 이루어지는 방식인데 그때 이제 인터럽트를 걸어주는 방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DMA 제어기에 대한 입출력입니다. 입출력 장치가 직접 메모리에 접근을 해서 진행하는 방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채널에 의한 입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CPU를 대신해 가지고 메모리와 입출력 장치 사이에서 입출력을 이제 제어를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컴퓨터를 데이터 취급 방법에 따라서 분류할 경우 어떤 데이터를 취급하느냐, 아날로그적인 데이터를 사용하느냐, 디지털적인 데이터를 사용하느냐, 그걸 섞어서 쓰느냐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맞는 것은 바로 1번입니다. 섞어서 쓰는 것을 우리는 하이브리드다라고 하는 거죠. 자, 137번입니다. 자기 디스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기 디스크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원판 모양, 동심원 모양, 얘를 트랙이다 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잘게 쪼개진 이 덩어리를 우리는 섹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트랙은 회전축을 중심으로 데이터가 기록되는 곳이고, 실린더는 트랙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 장 디스크가 쌓아져 있는 경우 0번 트랙, 0번 트랙, 0번 트랙, 0번 트랙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놓은 것을 실린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랙이 20개가 있다. 그러면 실린더도 20개가 있는 거고요. 섹터는 디스크상의 최소 물리적 저장 공간의 단위다. 이 단위로 이제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 하나의 섹터는 512바이트가 저장이 되는데 너무 조밀조밀하거든요. 너무 조밀조밀하다. 헤더가 계속 멈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KTX를 가는데 정류장이 너무 많은 거예요. 조금 가다 쉬고 조금 가다 쉬고 조금 가다 쉬고 그럼 이제 속도를 잘 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내 컴퓨터는 한 2개의 섹터 단위로 저장을 해야지 저장되는 단위 그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클러스터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클러스터는 여러 개의 섹터를 모아놓은 것을 말을 하죠. 이렇게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138번입니다. 주격장치와 CPU의 속도 차이를 줄여서 처리의 효율을 올리기 위한 것이다. 기억 용량은 작으나 속도가 매우 빠른 것. 핵심이 뭐예요? CPU와 입출력 장치, 주격 장치, 속도 차이. 입출력 장치가 아니라 주격 장치군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캐시가 되는 거죠. 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39번입니다. 순차 접근 방식의 저장 장치의 대표적인 거 뭐가 있어요? 바로 자기 테이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140번입니다.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와 컴퓨터 메인보드 간의 연결에 사용되는 인터페이스 방식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드가 있고 이제 여기에 이제 하드디스크가 있으면 이것과 이걸 이제 연결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연결 방식입니다. 그래서 IDE 방식이 있고 이걸 확장한 EIDE 방식이 있고 SCSI 방식이 있고 네, 그 다음에 SDI 방식이 있고 또 SATA 방식이 있습니다. ID 방식이다 라고 한다면 마스터와 슬레이브 두 개의 드라이브를 이제 연결 가능한 거고요. 자, 이거는 이제 네 개의 드라이브를 연결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SCSI는 이제 7개까지 연결 가능한 것을 말을 하고 있고요. 이 SDI는 하드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등을 연결하는 방식 중에 하나고 SATA는 이제 하드디스크를 위한 고속의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